네, 온라인 복지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요, 1차 시에서 살짝 언급했었던 공동주택의 수많은 장점들과 더불어서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려움, 문제점,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슬기롭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러분께 역으로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엘사, 휴거지, 월거지, 빌거지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그리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사, LH 사는 사람들을 줄여서 엘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저런 단어들의 의미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의 칠성 휴먼시 아파트는 이러한 비판 때문에 대구역 서이스타일스라고 하는 아파트 공식명을 그냥 건설사의 명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위례의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역시 위례 더힐 55라고 하는 아파트로 아파트 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이러한 단어들을 막 쓰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를 한 드라마에 나와 있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저러한 사례들 혹시 주변에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듣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와 관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실제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차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한 단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점 사례들이 막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례 역시도 한 아파트를 질러서 가면은 학교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다른 단지의 학생들이 우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서 막아서 삥 돌아서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A 아파트를 질러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뺑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례들 있었었죠. 근데 저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재산,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드리는 첫 번째 고민거리입니다. 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아이를 감금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때 그 아이가 썼던 진술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의 모습입니다.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가기 싫다고 모두 외쳤는데 할아버지가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이 새끼, 저놈들 또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 사태는 해결이 됐죠. 하지만 저기에 있었던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함께 누리는 공유의 공간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재산, 내 재산을 침해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냐, 관점의 차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 다른 단지의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인식표를 배부하고, 저 인식표는 5,000원씩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식표를 착용한 아이만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순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 봐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삶의 질의 1위의 도시로 이번에 또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주거의 60%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거나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거죠. 또 하나, 월세는 시의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는 주거비라고 하는 게 각 사람들이 생활비, 소득의 1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한국 사회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수많은 토론들이 또 이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점점 더 황폐화되고 점점 더 이제 양극화되는 그러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담론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한번 풀어가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어떻게 세워나가실지 이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는 곳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사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지, 이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이게 나의 공간이냐 아니면 우리 공동의 공간이냐라고 하는 고민거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막 살인까지 발생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 역시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넘치는 7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늘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요. 이 아이들이 다니는 소리가 우리 2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검색을 막 해봤어요. 층간소음에 되게 좋은 슬리퍼도 막 검색을 해봤더니 비싼 슬리퍼들은 막 3만 원, 4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정말로 층간소음이 없어질까? 근데 그 이전에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주 5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와서 주말에 잠깐 좀 이제 딱 이틀밖에 없잖아요. 쉬는 날이. 이틀 동안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우리 단지는 매 주말마다 막 벼룩시장, 마을 축제 같은 행사가 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집에서 좀 편하게 조용히 쉬고 싶은데 계속 주민들 나오라고 막 꽹가리 치고 음악 소리가 나오고 하는 단지에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런 게 너무나 좋은 아파트의 문화이고 즐거운 문화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문화일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서로의 관점을 우리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좀 풀어가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어떤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붙인 공고문을 하나를 캡처를 해왔는데, 저 아래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 처분하실 것 이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이지 동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처분해라 라고 하는 공고가 나와 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반려동물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족이죠. 그리고 이제는 반려동물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이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제도나 법의 개정 논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는 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풀어나가 볼까,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해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도 있고 입에 발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수다 떠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묶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라고 규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딱 구분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옳은 것, 그른 것,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구분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쓸데없이 말수가 많다 라고 하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수다라고 하는 게 마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넘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다 속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수다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다를 막 떨면서 그 수다가 양적으로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 수다가 지식으로 전달이 된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양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지식은 지혜로 변화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규정이나 법이나 제도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문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슬기로운 해결 방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수다. 이 수다가 쌓이고 쌓여서 지혜가 발동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수다를 떨어주십사 하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수다의 또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한문은 굉장히 재미난 한문입니다. 경청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듣는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문 안에는 귀와 눈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듣는다라는 거는 온몸으로 해야지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도 써야 되고요. 눈도 써야 되고요. 귀도 써야 되는 게 이 듣는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것, 그 안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누군가에게는 그 100명이 100개의 단점일 수도 있고요. 100개의 불만일 수도 있고요. 100개의 민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100개의 장점일 수 있고 100명의 박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일 수 있고요. 100개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을 너무나 훌륭한 자원, 너무나 반짝반짝한 마을의 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도서관을 개방해가지고 주민 소통에 힘쓰는 그런 공동주택이 있고요. 하자 보수를 위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도서관 부지에 이제 설치를 해서 도서관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에 조경이 우선되어 가지고 출입금지라고 하는 푯말이 막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이웃들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면서 아침을 보내는 그런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매일 아침마다 아파트 시세 검색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전전긍긍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겠습니까? 차시에서는 어떠한 정답, 해답, 모범 답안을 드리는 그런 강의보다는 고민거리를 여러분께 좀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온라인 묵지관 2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